예, 안녕하십니까. 김영편입의 김은서입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강의는 배경지식 백과사전, 편입영어의 필수적인 배경지식 백과사전이라는 강좌입니다. 밑에 제가 써놨죠. 아는 만큼 보인다. 그쵸? 연하기하고 이야기를 풀어주는 강의다.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도 했었던 적이 없는 강좌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뭐 다른 데서 모르겠지만 적어도 편입 과목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이 아마 접해보지 못한 강좌일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이 강좌를 못 접했을까? 전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왜요? 꼭 해야 되는 강좌인데 정말 해드리기 어려웠던 강좌이기도 해요. 편입영어라는 과목 자체가 제 편입영어 유래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은 막연하게 어학 강좌라 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나오는 지문들이나 내용들이 굉장히 아카데믹한 것들이 많아요. 물론 시사적인 것도 많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단어의 뜻을 안다고 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로 풀어서 해석을 해줘도 이해 안 가는 지문들이 시험 문제에 꽤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은요, 상위권이나 변별력 있는 문제들은 내용에 대한 접근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문제들을 꽤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좌는 무엇보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게 모든 걸 다 담고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여러분, 내가 아는 내용의 지문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그죠? 아무리 어려운 단어를 써도 내가 알고 있는 지문의 내용이 적어도 똑같은 지문이 아니라도 그 백그라운드를 가진 지문이 나오면 굉장히 편하게 읽힙니다. 그러나 내가 전혀 관심이 없는 분야의 지문이 나와요. 내가 미술에 관심이 없는데 미술에 관한 지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손도 못 대요. 손도 못 대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철학 나와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문학 나와요. 헐, 나 문학은 정말 젬병인데 그러면 끝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한테 실제로 실력을 쌓아드리려는 강좌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으세요. 들으시면 됩니다. 왔다 갔다 이동 중에,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밥 먹으러 갈 때, 그죠? 음악 듣는 대신에 그냥 꽂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한번 훑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요, 그죠? 어떤 시험을 보던 간에, 그죠? 어떤 대학의 시험을 보던 간에 굉장히 자기가, 와, 어떤 지문인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강좌 양도 많아요. 그렇죠? 강좌 양도 많습니다. 분야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요.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약간 무모한 것 같지만 무모한 강좌를 시작했던 이유는 이것만 여러분이 한번 이 강좌만 한번 100%가 아니에요. 한 7, 80%의 이해력만 가지고 읽으신다면, 또 들으신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학습하신다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를 장담드립니다. 정말 와, 이 강좌를 진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좀 더 극단적으로 이 강좌를 듣기 전에 내하고 이 강좌를 듣고 난 후에 내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걸 느낄 수도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백과사전을 어떻게 강의하냐고요? 물론 누가 정말로 전공을 하신 분들이 보면 저한테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에이, 제대로 자기도 이해 못하면서 강의를 하네. 제대로 자기도 깊이도 없는 것 같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인정합니다. 저 그렇게 깊이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왜 이 강좌를 시작했냐면요. 제가 기존에 하던 강좌, 그렇죠? 어휘 강좌, 문법 강좌, 논리 강좌, 독해 강좌를 떠나서 왜 어떠한 자료도 없는 새로운 강좌를 시작했을까요? 그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강좌는 여러분이 보기엔 굉장히 수준이 깊고 어렵게 하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정말 편입에 나왔던 그러한 배경지식들, 또 편입에 충분히 나올 만한 배경지식들 선에 국한시켰어요. 더 깊게 안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마 들어보면은 굉장히 깊은 데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건 뭡니까? 편입 지문이 그만큼 심도가 있는 지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철학을 다룬다 하더라도 이 철학에서 다루는 거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 정도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최신의 철학자들, 최근의 철학자들 우리가 얘기하는 길레스 들라주라든지 아니면 푸코라든지, 그렇죠? 또 락강이라든지 최근에 구조주의 철학이라든지 다, 그렇죠? 우리 너무 잘 나오는 비트겐슈타인 얘기라든지 다 조금씩 하고 갈 거예요. 그렇죠? 조금씩 하고 갈 겁니다. 그렇죠? 경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가
원시 사회부터 나오는 고전 원시 공산주의부터 얘기해서 뭡니까? 그렇죠? 봉건제부터 아니죠. 고대, 봉건제, 그다음에 근대 다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뭐 고전주의, 신고전주의, 그다음에 마르크시즘, 그다음에 뭡니까? 그렇죠? 최근에 나오는 신자유주의가 도대체 어떤 컨셉인 것까지도요. 그렇죠? 다 한 번씩 훑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용어에 대한 개념 정도고 저게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보통 좀 통시적 관점이라고 그러죠. 어떤 통시적 관점으로 쭉 그렇죠. 니체가 얘기하는 계보적인 거예요. 역사, 족보와 계보를 훑을 수 있다고 그러면 어느 파트가 나와도요. 다 여러분들이 그렇죠. 쉽게 접근하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쓸데없는 거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런 것들이 제가 농담이 아니고 정말 많은 그 증거를 들이댈 수도 있어요. 이 강의만 들으면 여러분이 얼만큼 시험을 나중에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정말 많은 증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죠. 일단 여러분이 들어보시면서 내가 달라지는 걸 느끼신다면은 그렇죠. 그것이 먼저 선행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어떤 약장사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좋은데 막 진짜 그 심정이 이해 가거든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좀 더 부연해서 첨가로 얘기한다면은 끝나고 나서 여러분 편입을 끝나고 나서도요. 이 배경지식 백과사전에 대한 강좌는 아마 여러분 대학 가서도 뭡니까? 그쵸? 자기가 원하는 분야가 어딘지에 대해서 자신의 관심사를 늘려가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혼자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제가 그 서로 서문에서 썼던 것들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한번 이 OT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입 영어를 공부하면서 무조건 많이 알면 좋은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는 어휘예요. 단어는 무조건 많이 알아야 돼요. 어휘 많이 하는 게 바로 지식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배경 지식입니다. 배경 지식이에요. 배경 지식 많이 하면 너무 좋아요. 배경 지식 많이 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이 다 됐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는 너무나 백그라운드가 없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건 편입 영어를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이 누구나 어휘 공부가 중요하다는 건 다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어휘 공부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매일매일 스터디도 하고 매일매일 데일리도 보고 매일매일 모토 하고 그러는 반면에 배경 지식에는 그만큼 애착을 들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안타깝게도 편입 영어에서 배경 지식은 어휘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수험생이 많지도 않고 또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기출문제나 기계적으로 많은 문제를 풀면 평행영어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계속 문제만 풀어가는 겁니다. 물론 문제만 많이 풀어도 늘긴 해요. 그렇지만 한계가 생긴다고요. 거기서 이렇게 하나의 단계를 스테이지를 점프업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편입영어는 어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무작정 문제만 많이 풀고 영어 단어와 영문법을 머릿속에 쌓아둔다고 해서 점수가 막연하게 계속 끝없이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다 풀고 33,000 어휘책에 나오는 단어를 달달달 외우고 이런저런 영문법 책을 5권 통독했어. 그러면서도 모의고사만 보면 점수가 왜 이렇게 안 좋지 하고 기가 죽고 풀이 죽어요. 그러면 편입영어가 완전히 이거는 도저히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이는 가장 큰 이유. 그건 뭡니까? 여러분이요. 기분 나쁘대로 얘기할게요. 아는 게 너무 적어요.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천문학이 나오건 역사가 나오건 아니면은 과학에서 양자역학 얘기도 많이 나온다고 양자역학이 나오건 그렇죠?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게 어떤 흐름에서 나오는 글인지는 알고 있어야지 그 글이 해독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겁니다. 편입영어는 지문이 보통 두 개의 시사영어 파트와 학문영어 우리가 보통 시사 쪽인 것과 그렇죠? 아카데미라고 하죠. 아카데믹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즉 저마다 족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 지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뜬금없이 푹 하고 수능처럼 코끼리 얘기 나오고 돼지 얘기 나오고 그래서 읽으면서 좋고 유머러스한 걸 나오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주제를 던져서 나온다는 겁니다. 전문 분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두 분의 부성비는 학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중요하죠. 상위권 학교로 갈수록 어느 부분이요? 이 학문영어, 아카데믹한 그죠? 파트의 지문이 늘어나는 겁니다. 상위권 대학 보세요. 성대, 한대, 중대. 여러분 뒷부분 독해 가보세요. 그렇죠? 와우. 제가 보면서 놀래요. 와우. 이걸 애들이 한글로 풀어줘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까?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지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특히 상위권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적 필수적인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엄청난 시간을 해서 책상에서 앉아서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필기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제가 PPT하고 교재하고 두 개 활용하는데 그냥 BGM, 백그라운드 음악 듣듯이 이름도 백그라운드잖아요. BGM 듣듯이 쭉 들어나가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한 두세 번만 들어보세요. 음악 듣는 대신에. 인문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일반, 최신 시사를 넘나드는 지문들로 구성되어 있고 편입영어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이들 분야에 대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요. 지레 겁먹을 필요 없어요. 왜요? 분야가 광범위하긴 하지만 엄청나게 깊은 걸 요구하진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 강의를 들으면 엄청나게 깊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저도 뭐 이렇게 준비하면서 들어가다 보면 끝도 없어요. 제가 무식한 걸 너무 스스로 무식한 걸 되뇌요. 그리고 덮하고 싶지만 그래도 항상 어디예요? 시험에서 필요한 정도에서 멈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넓고 이렇게 얇은 백과사전적 지식이면 여러분한테 충분합니다. 이 강좌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서 지금까지 편입영어에서 출제된 적이 있는 각종 배경 지식들에 앞으로 출제될 개연성이 높은 배경 지식에 플러스 어떤 시사적인 내용까지 최근 시사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뭡니까? 4차 산업혁명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거에 관한 토픽들, 이런 토픽들을 일종의 백과사전 형식으로 강좌를 구성한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백과사전식으로 교재를 구성했지만요. 아마 강의는 각 영역별로요. 히스토리를 정리해 드릴 겁니다. 히스토리를 정리하고 나면은 이런 개념이 어떤 역사적인 맥락과 어떤 통시적인 관점으로부터 나온 건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개념을 파악해내는 게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는 만큼 보인다는 영어 공부에 오래된 그 말, 아는 만큼만 보인다. 저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이 강좌를 준비하면서 이런 게 이런 거구나라고 배운 것도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했던 지문을 보면서 그때 이게 이 말이었는데 내가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넘어갔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많아요. 알기 전에 몰랐던 지문이 알고 나니까는 술술술 읽히고 굉장히 강하게 와닿는 것도 많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는 만큼 보인다는 영어 공부에 오래된 금원을 마음에 담고 이 책을 기본서로 삼아서 여러분이 굉장히 공부한다면 분명 오타가 이렇게 많아요. 죄송합니다. 분명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OT 이 정도 해놓고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통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6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치사회, 아마 정치사회보다는 정치는 정치 철학의 역사 쪽으로 갈 거고요. 사회학 쪽에서는 꽤 최근에 사회학 분야에 다양한 학자들이 철학자들이랑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회 현상을 얘기하는 사회학자, 그 사람들의 이론 이런 것들. 경제는 한번 히스토리를 정리해 드릴 겁니다. 경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많이 겁을 먹어요. 그래도 조금 아주 모든 학파를 다 다루긴 그렇죠. 경제학 수업이 아니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상식, 교양으로 알 수 있는 점. 고전주의부터 신고전주의까지, 그 다음에 막스즘 학파부터 케인지안 학파까지, 그래서 통화론자, 그래서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도까지, 그러면서 경제사를 한번 쭉 훑으면은 경제학 용어들이 시사적인 것들도 익히게 될 거예요. 경영도 아주 간단하게만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경영학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은 경영은 시사적인 거에 많이 나옵니다. 최근 거에. 그렇지만은 그래도 경영의 기본 이론이라는 거, 마이클 리포터라든지 테일러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영학에 관해서 어떠한 흐름이 있다 정도는 익힐 거야. 아마 철학과 사상이 여러분한테는 꽤 힘들 거예요. 왜?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예요. 철학과 사상. 그래서 철학과 사상을 한번 쭉 고대부터, 의외로 고대도 많이 나와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나 그 전에 자연주의 철학자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훑고 최근의 철학자들까지도 다루게 될 겁니다. 또 이 분야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인데, 이 문화예술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도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면서 많이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던 분야예요. 그래서 영미 문학 중에서 미국 문학 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미국 문학 쪽을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미국 문학을 시대별로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술 이야기도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술사를 한번 쫙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근데 미술사는 고대 중세 미술사보다는 그 이후에 바로크, 로코코 이후에서 근대,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추상표현주의까지 나와서 최근에 추상표현주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 미술까지. 그 다음에 음악은 옛날 건 없어요. 그렇죠? 바로크 이후의 음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해드리고요. 그렇죠?
뭐 바로 그 음악까지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아마 음악에서는 음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음악에서는 재즈 부분은, 자, 재즈 부분은 좀 따로 한번 정리해드릴 겁니다. 재즈는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재즈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드리면서 현대음악까지 한번 훑어보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죠? 문화와 예술 파트. 자연과학은요,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고대 이야기 한 다음에 쭉 넘어가서 자연과학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레오 이후, 갈릴레오부터 뉴턴으로 넘어가서, 그렇죠? 그 다음에 현대 물리학 나가서 뭡니까? 양자역학, 그렇죠? 상대성 이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또 천문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는 마지막 부록인데 역사적인 걸 쭉 한번 훑어보면서, 자, 시대적으로 이런 일이었다. 전체 문화사 정도로 정리되어 있는 교재와 강좌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말만 들어도 난감한 것 같지만요, 그냥 옛날 이야기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강의를, 그렇죠? 짜투리 시간, 이동 시간 이럴 때를 많이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렇죠? 효율적으로 그렇죠? 달라진 수험생으로서가 아니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본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편입 영어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편입 영어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쓰이지 않을 강좌라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강조드리면서, 그렇죠? 배경지식 백과사전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좌 시간에,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